네, 폭주하던 우리 시장이 이란 리스크를 맞고 나서 어제 매도 사이드카 발동이 됐고 오늘 장 초반에 매도 사이드카 한 번 더 발동했죠. 그리고 나서 양시장 서킷 브레이커 발동되면서 20분간 거래 정지입니다. 2024년 8월 이후에 처음 있는 날인데 시장 전반적인 좀 분석, 기업 분석과 더불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진 타큐뉴스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최근 1년의 시장 낙폭 어떻게 느끼십니까? 예. 어저께 코스피가 7% 넘게 하락을 했고 뭐 오늘도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근데 반면에 좀 이렇게 우리가 다 하락한 이유는 다 알고 있죠. 이란 사태 때문에 하락을 하고 있는데 우리처럼 에너지를 갖다가 석유를 수입해야 되는 국가 입장에서는 하락에 대해 중요한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동일하게 석유가 안 나서 수입을 해야 되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비슷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이제 대만이라든지 그리고 대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랑 같이 이제 IT 강국이라 할 수 있는 일본 역시 하락을 갖다 비교해 본다면 어제 하락이 좀 이렇게 타당한가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증시를 떠받쳤던 힘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있었는데 추락하다 보니까 덩달아서 지수도 당연히 힘을 못 내는 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어저께 이제 니케이 225 같은 경우는 3% 정도, 우리는 7% 하락을 했으니까 그리고 대만의 각권 지수는 2.2% 하락했습니다. 3%도 하락 안 했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는 좀 하락이 과도하다고 볼 수가 있고 반면에 우리 이제 코스피를 갖다 떠받치고 있는 반도체 3탑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까지 합쳤을 때 어저께 낙폭이 엄청났습니다. 하이닉스는 두 자릿수, 한 1년 만에 제 기억에 작년 7월 17일인가 그때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하이닉스를 비롯해 이제 HBM이 이제 공급 과잉이 될 것이다라고 리포트를 내면서 하이닉스가 그때 10% 넘게 하락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오랜만에 10%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도 어저께 이제 10%는 넘지 않았지만 거의 육박할 정도 하락을 했고 그런 것을 갖다가 비교해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권 지수를 같이 본다면 똑같이 이제 IT고 이제 반도체랑 관련돼 있는 TSMC 같은 경우는 어저께 하락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 비교했을 때 너무 과도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 그 TSMC 같은 경우 1.5%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같은 IT 업종이라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동반 하락하는 건 이해가 됐는데 왜 TSMC 불과 1.5% 하락을 하지 않았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어저께 이제 하루의 차트 시간대별 차트 흐름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했는데 그 위에 맨 밑단에 있는 것이 이제 TSMC인데 TSMC도 하락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밋밋하게 이제 그 지표가 흘러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사태, 어제의 사태가 과연 대만의 어제 이란 전쟁 때문에 일으켜진 것이지만 그게 온전히 이란 때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왜냐하면 똑같은 거라면 에너지 수급에서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은 대만이나 우리나라를 비교해 본다면 TSMC를 본다면 불과 1.5% 하락에 그쳤으니까 어저께 하락은 좀 과하다라는 어떤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전 코너에서도 쭉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 미 해군 호위 그런 이슈도 있었고 그러면서 유가가 그러니까 유가가 좀 떨어지는 흐름들이 있었고 그리고 엔비디아가 또 나름 선방하면서 오늘 시장에서 좀 반발 매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었는데 그렇지는 않는 상황인 거네요. 그러니까 예. 반발 매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오전에 보면은 하이닉스가 떨어지다가 양봉으로 이제 바뀌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발 매수가 있었는데 결국 그런 것은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매도를 갖다가 이제 집중하면서 개인들도 일단은 야, 전쟁이 터졌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라고 해서 예전보다는 좀 강하게 매수세가 좀 밀어붙이지 못했다. 그래서 개인들도 사긴 사지만은 그래도 약해진 마음으로 이제 바치다 보니까 주가를 갖다가 바로 반등을 시키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엔비디아가 지난주 이제 우리나라 시간은 목요일이었고 목요일 날 실적이 발표되면서 호실적이었죠. 매출이나 그다음 총 이익도 75%였고 가이던스도 좋았습니다. 근데 정작 엔비디아는 미국 시장에 이제 마감하고 나서 실적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미국 시장 열렸을 때 엔비디아 주가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니 다 좋았는데 왜 떨어지냐라는 의문을 달 수가 있는데 엔비디아는 사실은 실적 발표할 때마다 엔비디아는 꾸준히 우상향했지만 실적 발표할 때마다 꽤 많은 비율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엔비디아를 주로 거래하는 기관들 입장에서는 미국 기관들 입장에서는 엔비디아가 실적을 호실적으로 냈지만 AI 자체에 대한 어떤 불안감 AI에 대한 어떤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것들도 많이 작용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엔비디아가 호실적을 냈지만 일반 제조업을 한다면 충분히 더 실적에 대한 호실적에서 주가가 더 상승해야 되지만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느냐. 엔비디아 시총이 4조 달러 넘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느냐 불안감이 있어가지고 정작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떨어졌다. 근데 이란 사태가는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날 터졌고 그러면서 월요일 날 엔비디아가 그 주가를 보면은 엔비디아는 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란 전쟁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주가 올라갔다는 것은 단지 엔비디아 주가 떨어진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에 대한 본질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정작 이란 전쟁이 터지니까 엔비디아 올라가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냐. 전쟁이 날 것 같다 하는 것과 실제로 난다는 건 다르거든요. 그래서 났다면 일단 불확실성이 하나가 제거가 되기 때문에 올라간 측면도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뭐냐. 엔비디아가 실제로 발표했는데도 주가가 연이틀 떨어지면서 엔비디아가 27년도 PER을 실적을 끌어온다면 엔비디아 PER이 15배에 불과합니다. 이거는 S&P 500 전체 PER이 23배에서 24배이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이렇게 유망한 기업이 PER이 15배란다면 S&P 500 전체 평균이 24배인데 거기에 더해서 너무 과배도권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엔비디아가 주가가 이제 올랐습니다. 이런 점을 종합해 봤을 때 우리 시장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렇게까지 떨어질 이유가 타당한가라는 것을 봤을 때 타당하지 않다라고 이제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란 사태뿐만 아니라 뭐 다른 이슈 이런 부분을 또 언급해 주시는 것 같은데 수급 부분도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외국인들이 이제 무차별로 이제 그 매도를 하고 있으니까 수급을 한번 이제 당일 말고 어제 말고 이제 올해 전체 수급을 한번 살펴본다면 외국인들이 이제 그 삼성전자를 1월 2일 첫 거래일부터 어제 종가까지 수급을 살펴본다면 삼성전자의 누적 매도액이 무려 25조 원입니다. 하이닉스는 13조 원이고 그러니까 사실 두 기업의 시총 그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1000조 원이 넘었고 하이닉스도 700조가 넘었는데 이거를 감안한다면 사실 외국인들은 무차별적으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갖다가 팔고 있다 봐야 되는데 결국은 이란 사태는 우리가 봤을 때 이젠 떨어져야지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떨어질 어떤 정당한 빌미를 제공했다 볼 수 있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계속 팔았다. 그러니까 팔았으니까 그 여파로 이번에 동시에 당연히 이제 이란 사태 나오니까 매도 공세가 더 강화된 것이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매도의 기조가 달라진 건 아니다. 투자 기조가 달라진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인들이 두 종목을 매도하는 거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었었잖아요. 예.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면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매도를 많이 하는가라고 봐야 되는 거고 또 하나 그 시사점이 무엇이냐? 오늘 끝난 미국 시장을 보면 당연히 이제 이란 사태 때문에 미국 증시도 기분이 안 좋죠. 근데 오늘 사태를 보면은 마이크론이 꽤 많이 떨어졌어요. 마이크론이 거의 폭락 수준 떨어졌는데 엔비디아는 그에 미치지 않았습니다. 엔비디아가 사실 시총 1위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은 무엇이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외국인들이 엄청난 폭탄 매도세를 하는 것에 대한 그 어떤 그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파는 것은 결국 차익 실현을 위한 것인데 차익 실현을 왜 해야 되느냐? 당연히 올랐으면 차익 실현을 하죠. 하지만 1년이 끝나가는 시점, 예를 들면 11월이나 12월쯤 돼서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한 시점에서는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펀드 매니저들이 차익 실현을 해서 자기들도 이제 보너스를 챙겨야 되고 이런 관점에서 차익 실현한다면 더 이해가 되는데 아니 연초부터 계속 차익 실현을 하려고 그러니까 뭐가 좀 이상하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마이크론 역시 오늘 같은 경우도 많이 떨어졌으면 엔비디아도 더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런 걸 종합해 봤을 때 이 차익 실현이 다른 맥락으로 이해해야겠다. 그 다른 맥락이 무엇이냐? 외국인들이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AI에 대한 뭔가 그 인식이 AI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면서 실수한 측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화면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 아시겠죠? 우리가 보통 그림을 갖다가 이제 그릴 때 어떤 부분이 색이 마음에 안 들어요? 심지어 어떤 부분에 대해 배경을 지우고 싶어요. 이런 것을 다 예전에 무엇을 했습니까? 포토샵을 했죠.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그냥 은어로 뽀샵이라는 말도 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사진 찍은 다음에 그 사진관 사장님한테 뽀샵 처리해 주시죠? 그럼 당연히 해드리죠. 포샵이 뭡니까? 포토샵이라의 준말이고 포토샵을 만든 기업은 어도브인데 어도브의 주가를 보면은 올해 1월부터 작년 6개월부터 계속해서 흘러내렸습니다. 흘러내려가지고 사실 여기에 소프트웨어가 전체적으로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는데 그럼 여기서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은 AI가 생성력 AI가 나왔을 때 우리 누구나 다 더 이상 저도 심지어 포토샵을 이제는 안 씁니다. 그냥 챗GPT나 제미나이다 시키면은 물론 이제 포토샵만큼 만족스럽지 않지만 그래도 전문가가 아닌 수준에서 그래도 만족스럽게 이제 작품을 갖다 처리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이걸 알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야, 더 이상 포토샵을 쓰지 않겠구나. 포토샵에 대한 이용과 매출 줄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도브의 주가 내려야 되는 거죠. 지금 화면에 보신 대로 3개월 동안 어도브 주가를 보면 무려 반토막 이상이 났습니다. 반토막 이상이 났으면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 이걸 갖다 감지하고 있어야 될 미국 그 기관 투자가들은 어도브를 비롯한
그 소프트웨어 업종에서 소프트웨어는 이제 어도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보안 업체도 있고 이런 보안 업체에서 차근차근하게 뭔가 자기들이 갖고 있던 포션을 줄였어야 되는데 포션 언제 줄이기 시작했냐? 최근에 줄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미국에서 어떤 뉴스가 지난주에 나왔느냐? 소프트웨어 업종이 이제 폭망을 하면서 소프트웨어 업종에다 투자했던 많은 또 금융 투자자들이 있습니까? 금융 투자자들도 같이 주가 내려갔습니다. 주가 내려간 것을 이제 차트로도 같이 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한 곳에서 자기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던 소프트웨어 인식이 낮아서 생긴 손실을 갖다가 어디서 메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 어디서 메우겠습니까? 수익이 난 곳에 메꿔야 되는데 수익이 어디서 났느냐? 반도체 업종, 메모리 반도체 업종이 났으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무차별로 이제 매도를 하면서 자기들의 손실을 갖다가 메우려 한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외에도 마이크론도 역시 이제 매도를 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나라 증시에 일어난 현실인 거지. 실제로 이란을 갖다가 하는 건 하나의 핑계에 불과할 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 현상을 갖다가 너무 두려워 떨지 말고 본질적인 어느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반도체 수출한 경로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지 않는다. 근데 왜 이렇게 매도를 하느냐? 당연한 말이죠. 반도체 수출 대부분이 미국으로 건너가는 것이지 호르무즈 해협을 건너가지 않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반도체 제품 대부분은 배를 타고 가지 않아요. 비행기 타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무관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많이 떨어진 거죠. 이틀 연속 그 사이드카 발동한 것은 뭔가 큰 문제가 있고 이때 사실은 기관 투자가들, 기관 투자가는 대표적인 국민연금이 나서서 열심히 연구를 한 다음에 열심히 연구를 하는 게 사실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꾸준하게 팔로우만 해도 이제 현재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에 들어가서 사실은 폭락을 갖다 지지하면서 더 큰 수익률을 갖다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니까 에너지가 생긴다. 근데 지금 화면을 보시는 분들도 구글에 가셔가지고 호르무즈 해협 실시간 검색 치면 바로 딱 뜹니다. 뜨는 거 보면은 이제는 다 예전만큼 모르겠지만 안정적으로 많은 배들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봉쇄에 대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해군을 갖다 동원해서 어느 정도 일단을 했기 때문에 예전과 어제 주말만큼의 봉쇄 위협 수준 아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사실은 위협에 대해서 너무 과대 포장돼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바람에 우리가 앞다투어서 매도를 하고 매도한 것에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외국인 매도에 또 다른 원인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예, 외국인 매도가 이제 그 AI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는 바람에 소프트웨어 업종에 대해서 그 소프트웨어가 사실은 그 사멸로까지 생겼거든요. 왜냐면 그 챗GPT 말고도 엔트로픽의 클로드가 나오면서 이거 야 소프트웨어 쓸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 이러면서 이제 주가가 떨어지니까 그때서야 기관 투자가들이 그 자기들 포지션을 줄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관 투자가들의 미국 금융 대표적인 기관 투자가들이 KKR을 비롯한 금융 투자자들 주가도 너무나 안 좋아요. 여기서 생긴 손실을 갖다가 어디선가 벌충을 해야 되니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S&P 500 금융 섹터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맨 윗줄이 금융 섹터에 대한 그 YTD고 얼마입니까? 지수가 7% 가까이 떨어졌다고 엄청난 게 떨어진 것입니다. 그럼 어도비는 얼마 떨어졌냐? 올해 YTD만 보면은 25% 떨어졌고 이거를 기간 6개월 되면 더 많이 떨어졌어요. 50% 이상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아니 이거를 몰랐을까? 아니 열심히 그 뉴스를 보신 분들이 자기들 포토샵을 갖다 안 써서 그런 건지 챗GPT와 엔클로드에 생긴 그 엄청난 그 공습이 소프트웨어의 엄청난 매출과 주가락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를 늦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S&P 500 자체가 잘 가지 못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 엔비디아 주가도 계속 횡보를 했거든요. 횡보한 이유도 무엇이냐? 엔비디아를 갖다 밀어 올리려면은 금융주들이 밀어 올렸는데 금융주들이 엔비디아에 신경 쓸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그래서 사실 엔비디아 주가 안 좋았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PER 15배 이걸 누가 지적을 했냐? 모건 스탠리가 지적을 했습니다. PER 15배를 지적을 하면서 아니 엔비디아가 PER이 15배라고 30배 아니었어? 40배 아니었어? 이러면서 이제 다시 엔비디아 주가 올라가는 이런 참 넌센스가 벌어지겠다. 이 넌센스 벌어진 유탄을 우리가 막고 있고 그다음에 또 사실은 또 미국 투자하면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이크론도 막고 있고 심지어 또 어떤 측면에서는 엔비디아도 올라가지 못한 이유도 거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결과적으로 삼성전자는 18만 원 선 그리고 SK하이닉스는 88만 원 선까지 내려왔는데 이렇게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또 낙폭이 또 심해지다 보니까 저점 매수를 고려하는 분들 당연히 있잖아요. 포인트는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예. 지금 작년부터 올해까지 한국 코스피를 두 종목을 끌어올린 것은 외국인도 아니고 기관도 아닙니다. 그럼 누가 끌어올렸냐?
개인들이 끌어올렸어요. 그러면 개인들이 예탁 잔고 아시죠? 예탁 잔고가 만 줄어들었다, 현격하게 줄어들었다면 야, 더 이상 기댈 데가 없구나, 희망이 없구나라고 잠시 멈춰야 되지만 예탁 잔고 여전히 100조원이 넘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외국인들이 올해부터 어제까지 삼성전자를 매도한 누적 금액이 25조 원. 근데 예탁 잔고는 얼마냐? 100조 원이 넘어요. 충분히 사실 외국인들의 매도 폭풍을 갖다가 감수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개인 여력이 뛰어나다라고 볼 수 있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두 기업의 본질이 HBM과 메모리 가격이 내려간다면 사실 개인들이 아무리 예탁 잔고가 있어도 사실은 희망이 없다 봐야 되지만 여전히 HBM도 잘 나오고 그 심지어 뭐 그 범용 그 반도체에 대한 영업이익률이 70% 넘을 거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조업체 70% 넘는다는 건 참 대단한 수치이고 우리로서는 좋지만은 공급업체 입장에서 되게 끔찍한 수치이긴 하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지난주에 이제 그 맥쿼리 증권의 리포트를 보면은 하이닉스가 올해 영업이익을 갖다 200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후년에 하이닉스에 대한 PER이 2.4배예요. 너무나 저평가됐다는 거죠.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저평가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개인들의 그 코스피를 이끌어간 주체인 개인들의 예탁 잔고가 100조 원이 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 업황은 여전히 좋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이 이렇게 무차별적 매도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들이 잘못 판단하는 것을 어디선가 벌충해야 되는 그런 효과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기회를 삼아서 이제는 들어가서 더 나중에 수익률이 좋아지면 그때 우리 수익률을 갖다가 극대화시킨 전략을 삼아야 되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잔고를 갖다 20% 정도는 현금을 갖고 있다가 이런 돌발 변수 생기지 않습니까? 그 돌발 변수가 늘어났을 때 20%를 들어갔다가 그래도 나중에 이제 지금처럼 7%, 10% 떨어졌던 것이 나중에 회복이 되면 그때 다시 20%만큼 팔아서 여유를 갖고 있다가 나중에 또 어디서 돌발 상황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이제 들어간다면 여러분들의 수익률이 1년 정도 지나서 100% 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검은 화요일 또 오늘 검은 수요일 예, 이렇게 예. 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반도체 투톱 전략 여러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호진 타큐뉴스 대표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